그러니까 사실 자체적으로 좀 아주 굉장한 뉴스거리를 만들어냈네요.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지난주에 아주 급작스럽게 보도가 났는데 개인으로서는 뭐 오랜 꿈이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축하드리고요. 감축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람되게도 수많은 선배 언론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기로 이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뭐 어떻게 도와드려요? 뭐 여기저기 출연도 줄고 하니까 먹는 거 하는 것도 그야 그리고 그동안에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삼겹살 예. 삼겹살 6인분에 소주 각 5병씩 네네네. 그거 언제 갚으려고 전 변호사님만 정말 이기셨어요. 소주 3병에 삼겹살 5인분 5인분. 소주 삼겹살에 이자 붙은데 뭐 얼마나 묶었어요. 곧 사겠습니다. 어쨌든 뭐 변호사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모니터를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 조금 오르겠구만. 새로운 조각이 완성되면 거기서 추경을 만들어서 내달라. 그러면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자기 그 부처를 관장을 할 장관들이 새롭게 이 추경안을 내서 제대로 이거 일자리 예산을 좀 만들어서 내야만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급하게 필요 얘기예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뭐 변호사님은 그런 생각이신데 그 자유한국당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애먹여 보자 뭐 이런 태도예요 지금. 이러면 자유한국당에도 좋을 게 없어. 지금 당 지지율이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컨벤션 효과도 없고. 우리 요새 자유한국당 오행시가 유행이던데 우리도 오행시 한번 지어볼까? 그런 그건 거는 뭐 이따가 시민들한테 저희가, 맡겨두시고. 아니 그런 말이죠. 한번 아까 해보고 싶었어.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이런 그 강경 자세를 고수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아마 이제 새 이 지도부가 나오는 게 7월 3일이잖아요. 거기도. 그때까지 이제 홀드요? 새 지도부가 나오면 의뢰의 그 여기에 대한 이제 밀당이 잠깐 있을 것이고 난 추경 심사한다고 봐요. 이 추경 심사를 오랫동안 거부 못 할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 중에 한두 명의 그 낙마가 있을 것으로 난 생각을 그런 하고. 거랑 좀 연결을 시킬 예. 수도 있다는 그래서 얘기시군요. 근데 우리 협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가려운 것을 좀 긁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개선시키는 것 그것이 협치란 말이에요. 이 협치란 단어가 사실 뭐, 그게 무슨 협치예요? 뭐 날치나 참치 이런 것처럼 협치는 원래부터 택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협치라는 말보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피차간에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논의를 해가면 돼요. 그러니까 심사를 오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서 이 입으로 협치를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넌센스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법은 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과거의 추경 같으면 네. 주로 이런 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컨대 여야가 합의를 하면 우리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든지 그게 이제 해당을 시켜서 추경을 다 심사를 하고 추경을 통과를 시켰어요. 평소에 제 지론으로는 추경과 인사 문제 이런 걸 연결시키지 마라.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명분을 준 거죠. 인선에 있어서 네네.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여 버렸거든요. 이러니까 이 야당으로서는 과거에 전 정부, 그전 정부 때 조각을 할 때 막 이만한 정도 같으면 물러나기도 하고 또 야당의 일종의 배려도 해주고 최소한의 어떤 자존심도 세워주는데 이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집권 첫 해에는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부나 다 추경을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새 정부가 인식하는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을 해왔고 그것을 양해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거를 못하게 한 건 없었어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난 후에 한 일주일 지나서 정말 무섭도록 잘한다라고 이제 칭찬하셨는데 지금 한 40여일 지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뭐 생각을 좀 바꾸게 하셨는지요? 잘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소통하려는 모습, 의지 이런 걸 굉장히 제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후에 역량이 필요한 부분들이 네네네. 있는데 안경환 내정자라든지 네.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나왔고요. 지금은 또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고 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만 중단이 되면 남북 대화를 재개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보수인 저로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질문을 네. 하나만 드릴게요. 거기 지금 의원 숫자가 20명이잖아요. 그죠? 지금 한 명만 빠져도 교섭단체가 깨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당의 외연을 넓히느냐 이것이 새 당 대표에게 주어진 최대의 가장 큰 임무일 텐데 당의 외연을 어떻게 넓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의 다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잡아오겠습니까? 사실 지금 뭐 몇 사람 제가 옆에 두고 밑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방송이라 아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니셜로 얘기해 주세요. KL 뭐 이렇게. 있지 않은 분 중에 현역 국회의원 단체장 우리와 상각이 상당히 비슷한 우리와 가치를 같이 하는 분들을 멘토맨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네네. 데려오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치권에 있지 않은 정치 꿈나무들을 도시의 네. 대표를 전국적으로 해서 구름같이 모여오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전진피치하려고 합니다. 설마 저에게 전화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네? 설마 저에게 전화하시려 하는 그런 웅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겠죠? 우리 저기 기자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죠? 기자님도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서로 이제 뭐 덕담을 주고받는 걸로 하고요. 자, 말씀하시죠. 이혜훈 대표님, 딴 분은 몰라도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은 절대 영입하지 마십시오. 시끄러워져요, 당이. 아까 그 당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접촉을 해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정당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를 올리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혜훈 당대표께서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당은 낡은 방식으로 보수하지 않겠습니다. 사사건건 뒷다리 잡는 정치 안 하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과감하게 협력할 부분은 먼저 협력하고 네. 저희 보수 정체성의 도를 이것만은 안 되겠다고 한 것은 탑 1, 2, 3 정도 정해서 네. 그거는 결연히 막지만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반대하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당 내에서 이 갈등 요인을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예. 말씀이 좀 이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 당은 경우가 사실 있죠. 예. 그 숨죽이고 있는 친박 세력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차서 좌절하고 있는 비박 세력 네네. 또 최근에 이제 당에 가담을 한 일부 소수의 외부 사람들 이제 이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 나는 보이는데 이분이 사실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의 주류에서 완전 밀린 변방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당대표에서 밀려나고 동대문구에서 낙선을 네. 하고 은퇴를 하다시피 했던 분이 김두관 경상남도 지사가 경선에 출마하는 바람에 자리가 비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궐선거 이제 예, 들어오셨죠. 보궐선거로 예. 경상도 지사가 돼서 변방의 지사로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주목받은 게 바로 성완종 리스트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분이 다행이랄까 대통령 후보 경선 직전에 고등 부분에서 무시를 받으니까 출마를 해서 당의 후보가 되고 그리고 24%까지 득표를 한 것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전부 다예요. 이렇게 당에도 이분을 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 이분에 대해서 비토 세력들도 네, 꽤 네, 많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당권을 잡았을 때 이 한국당이 편안하게 갈 것이냐 그렇게는 안 봐요.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좀 부담이 될 쪽이 사실 청와대입니다. 이분이 말을 워낙 예의를 갖춘다거나 상대방을 배려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역할인데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을 빼앗아서 정치 당사자를 직접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좀 하잖아. 변호사님도 어디 홍지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세요? 그런데 이러니까 사실은요 이분이 이제 당권을 잡으면 네. 아까 바른정당의 이혜훈 당대표가 네네, 좀 전에 그러잖아요. 통화했었죠. 예. 뭐 가짜 보수정당이 왼쪽에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른정당 대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 돼버린 거예요. 홍준표 당대표가 될 테니까. 네네네. 만약에 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드러운 분이 비박 성향의 어떤 당대표가 분이, 된다면 예. 아마 이혜훈 아까 신임 당대표가 얘기를 그렇게 안 했을 그렇게까지 거예요. 안 했을 것이다. 예.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두 개로 쪼개진 보수 정당, 야야가 성향의 결국 정당.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어. 야권의 단결된 어떤 대의 전선을 만들기는 이제 어려워졌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 뭐 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네. 그 야당이 자신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정부를 대해야 정부가 일하기가 나아요. 그래요, 오히려? 야당이 혼란스럽고 음. 갈등이 야당끼리도 많으면 촉촉한 사실 데는구나. 정부는 좀 더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예. 옛날에 여당이 하나고 야당이 두 개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는 굉장히 피곤해. 왜 그런가 서로 선민 경쟁을 하거든. 되게 피곤해져요. 북쪽의 관심사가 있고 그렇겠죠. 미국 쪽의 관심사가 네. 있어요. 미국 쪽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두 가지죠. 사드하고 FTA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 두 가지죠.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제 전 세계를 커버하는 MD 체계의 일환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빨리 하고 싶은 거고 네네. 이제 그 명분은 미국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인데 한국에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여기서 매듭지려고 그럴 거고요. 두 번째는 한미 FTA에 관해서 지금 기본적인 입장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재협상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한미 FTA에 미국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시작하자라는 합의를 거둘 수 있으면 미국은 좋죠. 그게 이제 두 개가 미국의 관심사로 보이고요. 네네. 이제 우리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사드 문제가 있긴 한데 그보다 더 선결적인 게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어떻게 다시금 대결에서 평화로 가는 분위기를 만들 거냐와 관련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을 제거하고 미사일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합의만 나올 수 있어도 좋은 거예요. 이제 거기 초점을 두고 사드 문제는 그 일환으로 다룰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한미 FTA 문제는 우리 쪽에서는 안 꺼낼 거예요. 되도록. 네, 우리가 뭐 지금 안 꺼내려고 뭐 그러고 얘기도 미국 보고 쪽에서 있으니까.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크게 구속을 안 받는 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동 입장을 해주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되게 그 두 가지예요. 지금 양쪽 그런데 모두. 예. 우선 FTA 있잖아요. 나 근데 그걸 나는 큰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경제 사슬단 4대 그룹을 포함해서 다 갑니다. 다 가서 미국 선물보 따리를 왕창 들고 와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대로, 삼성은 삼성대로, LG는 더 큰 선물,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 선물보 따리를 왕창 내주기 때문에 난 한미 FTA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해요. 미국이 한미 FTA를 거론을 하더라도 이 선물법 따를 보는 순간에 트럼프는 갑자기 입을 확 벌리면서 땡큐 LG, 땡큐 삼성 하기 바빠요. 그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양국의 최고 기업가들끼리 회담도 다 예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봐서는 엄청난 선물을 받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일자리 그리고 무역 격조를 이제 교정을 한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우리 쪽에 불만 흘린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미국 그 무기 사들인 것은 한미 수지에 계산이 안 된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무기 흑자를 내는데 이 무기 사온 거 지난 5년 동안 매년 한 5조 원어치를 샀어요. 무기 흑자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과 미국은 사실은요 똔똔이에요. 근데 그건 다 빼고 지금 무슨 얘기냐. 트럼프 앞에 팩트를 얘기를 해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않으면 트럼프가 정말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 쪽에서 주문이 그거군요.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알링턴 예. 국립묘지 참배 이거 전통적으로 하잖아요. 거기 이제 한국 전쟁에 네네네. 참가했다가 희생된 군인들을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피난민 아들이잖아요. 네. 그것도 함흥의 그 마지막 작전 할 때 그 미군 배를 타고 거제로 왔던 피난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좀 말을 붙일 수 있는 그게 돼요. 네. 화제거리가 있고. 예. 그럼요. 화제거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정상들 사이에서는 또 인간적인 호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제 예. 인간적인 호감 부분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그냥 며칠째 고민을 하고 예, 있고 그건 연구를 많이 해야 왜 돼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공통점 찾기 뭐 이거부터 공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조언도 많이 듣고 지금 그래서 있다고 뭐 군대 얘기, 네네네. 특전사. 이 트럼프 얘기, 트럼프가 군대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원래 그런 스타일의 분들은 군대 얘기 좋아해요. 레슬링 얘기하면 좋아할 텐데. 레슬링. 그래서 어떻든 나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안보가 튼튼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안에 내정에 있어서 자기 기조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크게 사회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마치 흔들린 것처럼 걱정하는 일부 여론이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한 줄 논평 하시고요.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한 줄 논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당당한 정상회담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트럼프야 나 트럼프 한 판 할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한 판을 하고 오십시오. 자, 어쨌든 뭐 1년 6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뭐 마지막으로 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도 무사히 1년 반을 보내고 떠납니다. 남아있는 김구라 씨 그리고 우리 유시민 전 장관 또 이 자리에 앉을 누군가가 있을 텐데 이 세 분의 입담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 승승장구해서
한국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예, 더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아유, 성원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뭐 변호사님 뭐 앞길을 뭐 성원하고 뭐 응원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떠날 때까지 내 이 친구를 하루 바꾸지를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내 그게 가슴이 여기 아파요. 중도예요. 네, 저는 중도로